皆さんこんにちは。 1분 일본어 K です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본어의 K입니다. 오늘은 가장 현실적인 일본어 회화 독학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회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. 바로 문법, 회화 패턴,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그러면 각각이 왜 중요하고 특정 요소만 강조할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법입니다. 문법은요, 회화를 잘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. 그런 장점이 있죠. 근데 만약 문법만 치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아마 여러분은 영어 공부에서 맛본 실패를 반복하게 되겠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 패턴입니다. 장점으로는요, 배운 문법을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그 복습 문법 기초를 또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문법 공부를 할 때 솔직히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. 그래서 회화 패턴을 통해서 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. 그렇다면 반대로 패턴 회화 패턴을 강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회화라는 것이 응용의 연속인데요. 회화 패턴 교재들 특징은요, 문법적인 설명이 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문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, 회화 패턴만 주구장창 공부한다면 단순 암기로 끝나기 쉽습니다. 마지막으로 컨텐츠입니다.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효과도 크고 가장 유행하고 있는 공부법이죠. 드라마, 영화, 애니 같은 것으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. 장점으로는요, 어,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는 데 필요한 억양과 듣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좋은 공부법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이 방법만 강조할 때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. 바로 동사, 형용사의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유창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기초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응용으로 뛰어든 거기 때문에 의외로 자신이 많이 듣는 동사나 형용사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데 컨텐츠에 나오지 않은 동사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하리만치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하는 것인데요. 먼저 문법을 통해서 기초를 다집니다. 참고로 일상적인 회화만을 목표로 하신다면 JLPT 그 일본어 능력 시험 있죠? N3나 N2 정도의 문법만으로도 일상 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. 또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 나면 회화 패턴으로 복습과 응용을 겸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기초, 복습, 응용을 마치셨다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면서 자신이 배운 게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도 보고 또 억양은 어떤지 듣는 데는 문제는 없는지 이제 듣기 실력도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. 컨텐츠를 통해서 또 자신이 배운 것을 찾아보게 되고요. 또 자막 없이도 들리는 게 막 늘어나거든요. 하다 보면. 그러면은 학교 공부와는 달리 또 자신이 공부한 만큼, 노력한 만큼 이 티가 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. 그런 것이 쌓이면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다시 문법 공부, 회화 패턴, 컨텐츠 순으로 이 흐름이 계속되면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.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요,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일본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는 이 언어 교환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요즘같이 사람을 만나기 힘든 여건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세 가지만 강조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어떠셨나요? 회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?
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す。